자, 이건창호의 잔잔바리 이건입니다. 자고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죠. 경제 이슈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건, 사고, 가십, 거기에다가 화제의 인물까지 저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FTX와 위기 코인 시장. 네. 자, 일단은 뭐 요 얘기부터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3위였던 가상화폐 거래소 FTX 이제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파산을 신청해 버렸고요. 네. 지난 5월 테라 루나 사태에 이어서 가상화폐 업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네. 이른바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다 라면서 많은 이 코이너들이 겁에 질렸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지난 11일에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 네. 파산보호 신청을 때렸거든요. 그렇군요. 이 파산보호라는 거는 네. 그 파산법원 감독과의 회생 절차를 밟는 것. 말이 뭐 더럽게 어려운데 한국의 법정 관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진태호 생각나죠? 예, 그래서 FTX뿐만 아니라 네. FTX의 130여 개 계열사도 모두 파산보호를 신청했대요. 계열사 되게 많네요. 진짜 많네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그러게요. 자, 그래서 코인계 워런 버핏, 네. 우리 샘 뱅크만 프리드 FTX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죄송합니다. 예. 이런. 자, FTX의 부채 예. 규모가 예. 참고로 말씀드려서 가상화폐 업계 역대 최대 수준인 네. 66조 원 수준이라고 하죠. 장난 아니다. 예. 참고로 파산 신청 하루 전날 네. 이 FTX 유동 자산 자체가 9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 전혀 이거 커버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말도 안 되게 모자란 그 능력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속속 나오게 되는데요.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일단 재무 건전성 문제죠. 그렇죠.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된 건데요. 네. 지난 2일에 현지 네. 시간이죠. 2일에 나왔던 미국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그렇습니다. 뉴스가 나오냐면 네. FTX 계열사 중에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보니까 얘네 이거 재무 건전성이 좀 문제가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FTX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가 있어요. FTT라고. 그렇죠. 요거 지네가 발행한 자체 가상화폐 가지고 예. 요거를 담보로 돈을 엄청 빌렸대요. 미쳤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이거가 조금 가격이 흔들리게 되면은 네. 대출 전부 몽땅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지네가 발행한 가상화폐 가지고 몸집을 돈 빌려서 키워? 이거 한 방에 흔들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일단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두 번째 포인트로 기사 나간 다음에 7일날 이제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중국의 이 바이낸스 CEO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FTX 자체 코인, 그러니까 FTT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전량 매도한다고 선언했어요. 아, 우리 자오짱펑이.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 대규모 인출 사태가 나게 되면서 네. 치명타가 오게 된 거죠. 소위 그 뱅크런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숨막히고 움직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일에는 이제 바이낸스가 이 FTX 이 시장 가상화폐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인수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자오창봉도 자기가 이거 매도한다고 해놓고 깜짝 놀란 거야. 사람들 그렇죠. 다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럴 줄 몰랐지. 근데 이제 잠깐 이것 때문에 반짝 살아나다가 네. 결국 이게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다음 날 못하겠어요. 인수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실제 조사하러 나가보니까 네. 얘네 부채 규모가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바로 그 이틀 뒤에 10일날 이 FTX 거래소에서 코인 인출이 중단된 겁니다. 네. 그래서 11일날 결국에 파산 신청을 했던 거죠. 그렇죠. 야, 4일 만에 박살났어요? 이 4일 만에 정말 마치 모래성처럼 이렇게 무너진 FTX. 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은데 네. 또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고객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대요. 그럼 안 뭔 되지. 얘기지? 안 되지. 아니 보세요. FTX가 이 고객 펀드가 있었어요. 네. 160억 달러 규모.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21조 1천억 원 정도에 달하는 이 고객 펀드, 고객들의 자산인 거죠. 천문학이다, 천문학. 자, 그런데 여기서 절반 이상을 한 100억 달러 수준을 네. 몰래 빼냈답니다. 이걸 어디에 썼느냐 보니까 예. 그때 막 빚독촉에 시달리던 부채 상환 요구에 시달리던 계열사 아까 그놈이 있죠. 알라메다 리서치 예. 여기에다가 100억 달러를 몰래 지원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자회사 빚 갚은 거예요? 아니, 당연히 불법 아니겠습니까? 안 되지. 고객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고객들 돈이 네. 절반 이상을 이상하게 빚 갚는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헐. 여기에 예. 이 샘 뱅크먼 프리드 FTX CEO가 예. 이런 불법 지원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금융 오류가 아니라 사기의 냄새가 난다. 살살 난다잉. 거기에다가 미국 검찰까지 나서게 됩니다. 네. 뉴욕 남부지검이 FTX 사태를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도 11월 15일자 뉴스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쁜 일이 다 엎친 데 덮친 게 겹쳐요. 무슨 일이 또 있었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해킹까지 받게 되면서 아하. 자금이 추가 유출이 돼버립니다. 예. 파산 신청 직후에 이 FTX가 보유하고 있던 이 6억 6,200만 달러. 그러니까 8,7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뭐 1조 수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또 사라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해킹 범죄 가능성도 제기가 됐죠. 거기에다가 이게 네. 이 해킹도 이것도 내부자 소행이다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었구나. 자, 이런 가운데 정말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네. FTX의 채권자가 기관과 이 개인을 포함해서 10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어떡하니. 요거 좀 명단 좀 살짝 좀 띄워드릴게요. 볼게요. 자, 손정의 회장 다들 아시죠? 헐. 요 일본 소프트뱅크가 약 1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다. 이런 보도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산하의 투자자 회사인 삼성 넥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허.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야. 이런 규모의 펀딩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여기도 피해 입은 그렇죠. 거고요. 자, 거기다가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기업뿐만 아니고요. 디카프리오의 연인으로 유명했던 분 있죠. 세계적인 탑 모델 지젤 번천 아시죠? 셀럽도. 예, 광고 출연금으로 이분이 FTX 지불을 받은 적이 있대요. 당연히 이것도 다 휴지 조각으로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본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보다 밑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예. 한 푼도 못 건진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렇죠. 이거 건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법적으로도 가상화폐 자체가 파산법으로 보호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다 눈탱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AP통신에서 최근 수년간 벌어진 파산 사건 중에 가장 복잡한 사건이 될 것이다. 왜? 법적으로 뭐 커버가 안 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심각해. 네. 그래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 바이낸스의 자오 창펑 CEO가 네.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이 그 처음에 사건의 발단 네. 그 보도 터지고 나서 위험해 보이니까 다 팔아치웠잖아요. 그랬죠, FTX를. 그랬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FTX의 몰락은 앞으로 더 많은 가상자산 회사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있음을 확인시켜준 첫 번째 사례에 불과하다. 철렁한다. 무슨 얘기예요? 네. 다른 기업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거고 네. 니가 다들 뒤졌다 이거. 줄도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거래소는 제대로 되지 않은 코인은 건전하지 않은 코인은 이거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계획 사기에 대한 의혹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거는 약간 카더라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 CEO가 쌤이 수배가 안 된다 이런데요. 네. 갑자기 권 대표 생각나죠? 아니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또 민주당의 굉장히 큰 기부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로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도 네. 이 조지 소로스 다 아시죠? 조지 소로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민주당의 개인 기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새로 발행하게 될 그 CBDC 알죠? 중앙은행 발행 그 네네네. 디지털 화폐. 그거 흥행을 위해서 정부랑 뭐 쌤이랑 뭐 자오차풍 얘네가 다 짜고 친 계획사기 아니냐. 그래서 미리 코인 시장 죽이기 전에 다 빠져나온 게 아니냐라는 뭐 카더라 같은 수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결론 좀 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FTX 사태에다가 뭐 네. 최근엔 또 크립토닷컴 요쪽에서도 부실 의혹도 터지고 있던데 그쵸. 이렇게 코인 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던데 이럴 바에는 안전한 주식 하실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